네, 먼저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이고, 채권자는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 채무자는 뉴스엔조이 대표와 교회 재구성이 저희들입니다. 이 목사가 뉴스엔조이의 본인 관련 기사와 저희의 영상의 삭제를 신청했는데, 그 결과는 신청을 모두 기각, 또 소송 비용은 채권자 민경설 목사가 부담한다입니다. 경과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뉴스엔조이를 통해서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의 꼼수 정년 연장, 그리고 부목사들에 대한 갑질의 그 기사를 접했고, 그래서 지난 3월과 4월에 이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곧바로 광진교회 측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영상을 삭제하고 정정 영상을 게시하도록 요청을 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일에 약간은 감정이 실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허위 기사를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이 당신들의 사명입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무슨 변호사가 일을 할 때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일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법률 대리인이 민경설 목사의 딸인 민 변호사였습니다. 네, 사실 이 연락을 받았을 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또 사역으로 생각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는 일인데,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고 또 시간도 할애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에너지도 소비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소송이 번거롭다고 영상을 삭제한다면 한국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목사님들이 또 자신들 비판하는 유튜버들과 영상들에 대해서 법적인 고소, 고발이라는 수단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빌미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내용을 보면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목사는 이 소송을 통해서 게시물 삭제를 요청을 했고, 또 재판 결과가 게시물 삭제로 결정이 되면 3일 이내에 삭제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같은 영상을 여러 온라인 매체에 추가로 게시를 하면 1회당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 목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명예와 인격권이 훼손이 되기에 게시물 삭제의 가처분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임 목사 측 주장에 따르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 재판부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정관을 개정하여 교회를 세습하려고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임 목사가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에 교회의 핵심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교회의 재산을 사유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담임 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목사들에 대한 폭언 내지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판단을 낼 때 활용한 법적인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언론 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격권 침해 행위로 기사 삭제 혹은 게시물 삭제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혹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닐 때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 허위사실로 인격권 침해되면 당연히 게시물이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2번은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인 내용일지라도 온라인상에서 그것을 게시하는 것이 명예훼손 죄가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공익을 위한 사항일 때는 죄가 안 되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은 그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죄가 되기에 게시물 삭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법적인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판단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민경설 목사가 담임 목사 임기 만료되기 직전에 당회에서 후임 담임 목사가 청빙되지 않으면 10년까지는 교회 대표자가 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었고, 그 이후 청빙위원회의 구성 등 청빙을 위한 진행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10년 임기 연장을 통한 교회 사유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 10월 26일 재단법인 광진선교회가 설립되었는데 법인 정관에는 법인의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을 이사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6인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실제로 강진교회 재산 중 일부가 강진선교회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강진선교회 이사장인 민목사가 이사 추천권도 있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에 재단법인을 통한 교회의 재산 사유화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부목사 갑질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강진교회 소속 일부 목사들에게 공고사직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그리고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임마, 돌대가리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부목사들과 교육자들을 질책하고 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 그들의 배우자가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정생활과 연관시켜서 지적하면서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모욕적인 언행도 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민목사가 부목사에 대한 갑질과 또 폭언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판부는 민경석 목사가 1만 명 이상의 교인을 보유한 강진교회와 또 소속 교단에서 공적인 인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스인조의 기사나 저 영상이 공적인 인물의 잘못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고 이것은 공적인 공익에 부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판결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채무자들이 게시한 기사나 동영상은 대부분 구체적 사실 및 신뢰할 만한 제보에 기반하여 작성 내지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채권자의 주장처럼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채권자를 비판할 때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기사와 동영상의 내용 및 표현 방법, 재반 사정 등을 비추어 전체적으로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기사 및 동영상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로서 진실이 아니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민목사에 대한 비판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리고 저희의 비판은 종교, 기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다. 이런 저희의 비판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저희 채널의 목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이런 비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때로는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이 재판을 하신 판사님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희의 비판이 교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고 이것이 한국교회, 즉 공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셔서 큰 격려가 됐습니다. 저희의 힘이 닿는 데까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